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네. EIU는 선거 과정과 자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그리고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서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EIU가 이 민주주의 지수를 매긴 나라는 모두 167개국인데요. 올해 지수가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지수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다고 합니다. 지난해 민주주의 지수가 5.37. 지수에도 단계가 있겠죠? 네, 10점 만점인데요. 8점이 넘는 나라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해서 8점 이하는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해서 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그리고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가 어디에 들어갈까 궁금합니다. 조사 대상 167개 나라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로 간주할 수 있는 곳은 몇 나라가 됩니까? 네, 완전한 민주국가 그리고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를 합치면 75개 나라로 비율로는 44.9%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혼합형 정권은 35개국으로 21%,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는 57개국으로 34.1%를 차지했습니다. 네, 나라별 순위 궁금합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민주주의적 국가입니까? 네,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가 9.81로 1등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9.37로 2위고요. 스웨덴이 9.26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낮은 나라는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역시 북한이 1.08로 167위, 최하위였습니다. 그 밖에 콩고민주공화국이 1.13으로 166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1.32로 165위였습니다. 네, 미국, 중국, 한국은 어디쯤 있습니까? 네, 한국은 8.01로 23위, 미국은 7.92로 25위, 그리고 중국은 2.27로 151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 타이완과 함께 2019년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지난해에는 완전한 민주주의 나라로 승격했습니다. 네, 지난해 민주주의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네, 지역별 평균 지수가 모두 하락한 탓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의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아나운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증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위헌적인 절차에 출석할 수 없다고 대리인을 통해 밝혔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음모론과 극단주의 활동에 관여해왔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어서 법무부가 예일대학교 상대 차별 소송을 취하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증언 요구를 거부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리인들을 통해 밝혔습니다. 도청연대 대표인 제이미 레스킨 하원 의원이 4일 이메일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는데요. 심판 일정 진행 중 또는 그 이전에 의회에 나와서 증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즉각 거부했습니다. 네, 거부한 이유는요? 위헌적인 절차에 나가서 증언할 수 없다고 제이슨 밀러 전 공화당 대책위원회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곧바로 변호인단 측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데이빗 쇼원 변호사와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는 이 출석 요구가 눈길 끌기 용도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탄핵 심판은 일정대로 진행됩니까? 네,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진행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의사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이 소추위원장이나 변호인단 양측 모두 오래 끌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 사유가 된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고 증거 자료도 명료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정치권에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증인 소환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습격 사태의 책임을 묻는 건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해서 이 대선 결과 인증 상하원 합동회의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대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 사건 직전에 이 백악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한테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는다.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연설을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시위대를 부추겨서 의사당을 습격하게 했다 이런 건가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군중이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합동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사당에 불법 투입했다라고 명시한 판단이 지난달 13일 하원에서 가결됐는데요. 상원에서 이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이번에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용이 되려면 이 배심원 역할을 할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총 67명이 정족수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가 50대 50으로 동수입니다.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해서 공화당에서 17명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의 개인적 행위에 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이 탄핵 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할 일이다라고 지난달 25일 CNN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열리지 않으면 그 악영향이 더 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결과가 최종 기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가지 후속 조치를 민주당 측이 준비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이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한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하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에 앞으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극단주의 활동에 동조해왔던 공화당의 한 하원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됐다고요? 네, 4일 하원 본회의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제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0표 대 반대 199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가 그린 의원을 교육노동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 배정했었는데요. 민주당 측이 그린 의원의 과거 극단적 행정 등을 문제 삼아서 상임위 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공화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표결까지 간 건데요. 결국 그린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를 했겠군요. 네.